1심에서는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이 선고가 됐었거든요. 삼성의 뇌물 혐의 액수가 67억 원에서 119억 원대로 늘어나면서 검찰이 애초에 1심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3년, 벌금 32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였는데 네. 법원이 징역 17년을 선고를 해서 2년 형량이 늘어났고요. 보석도 취소가 돼서 다시 구속 수감이 되게 되었습니다. 네.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습니다. 뚱커벨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어서 오세요. 와우. 네. 기자계의 토르죠. 와우. 시사전사 박연미 기자. 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네, 천둥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이 저 19일이잖아요. 네. 허리케인 라디오 달력으로 치면 또 19대 191이죠. 네. 근데 뭐 안타깝게도 아침부터 우울하죠. 네. 코로나19 19, 확진자 소식만 많이 들어가지고요. 자,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내드리는 거 아시죠? 지금부터 무거운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얘기부터 해야죠. 밤사이 확진 환자 15명 추가 발생. 네. 국내 확진자가 총 4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예. 퇴원자가 10명인가 그렇죠? 그렇죠.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신규 확진자 추가자입니다. 15명 중 13명이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 중 11명이 31번째 확진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31번째 확진자와 관련 있는 추가 감염자가 무려 11명이나 됐는데요. 이 10명은 교회에서 또 1명은 병원에서 접촉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 병원이라는 것이 이제 31번 확진자가 입원해 있었던 그렇습니다. 대구의 무슨 한방병원 그거 얘기하는 거죠? 네. 예. 이 지역에서 발생한 2명의 환자에 대해서는 아직 연관성 여부가 계속 파악 중에 있는데요. 네. 대구 경북 외 지역 또 서울 성동구에서도 신규 확진자 1명 있었는데 77세 남성인데요.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에 격리 조치되고 있습니다. 네. 자, 박연배 기자. 네. 이 무엇보다도 더 답답하게 만드는 게 감염 경로가 그동안은 좀 나왔잖아요. 네. 어떻게 해서 이분이 확진이 됐는지. 근데 오늘 나온 분들 대부분이 지금 감염 경로 어떻게 해서 코로나19에 감염됐는지 그게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더 걱정인데 이른바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수도권에서 2명의 확진자가 추가가 됐는데 이 중에서 감염 경로가 뚜렷하게 파악되는 건 수원의 그 초등학생 1명뿐이에요. 네.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엄마하고 그 가족 내에서 확진자가 있었고요. 이 아이를 빼면 서울 성동구의 70대 한국인 남성 해외여행도 안 갔고 확진자 접촉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해 주신 31번째 확진자 이분을 통해서 추가로 감염된 분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61세 한국 여성 역시 이 해외여행 이력이나 확진자와 접촉 이력이 없거든요. 그분이니까 31번 확진자인 거죠. 네, 그래서 아마 본인도 그냥 감기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무방비 상태로 다닌 검사도 것으로 거부한 거죠, 보이는데 두 차례나 검사를 또 거부했어요. 아니 근데 병원에서 네. 엑스레이 찍어서 폐렴 사실은 알았다며요. 그게 이제 이 한방병원이 내과 의사가 있어서 처음에 증상이 있었을 때 한번 검사해보자 했는데 싫다. 두 번째 했을 때 폐렴 소견이 있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세 번째 설득에 나섰을 때 보건소로 간 거죠. 아, 세 번째 했을 때.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 한방병원이 31번째 확진자 이 60대 여성을 4인실이지만 혼자만 수용을 했다고 합니다. 천만 다행이네. 네, 그나마요. 혹시 몰라서 격리 수용을 했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이분이 뭐 입원한 기간에 뭐 결혼식도 가고 예배도 가서 상당히 걱정이 큰 상황이죠. 그래요. 자, 지금 막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결과 나오는데요. 판결 결과 징역형입니다.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이 추징이 됐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들어와 있고요. 계속 들어오는 대로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코로나19 얘기 계속 해보자고요. 이 추가 확진자 가운데 이제 11명이 하여튼 조금 전에 얘기했던 31번째 환자하고 이제 연관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31번째
이 확진자로 인해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 이 중에서 10명은 교회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대구시가 비상태세입니다. 대구시장 권영진 시장을 필두로 해서 지역 방역본부 전방위적으로 동선에 해당되는 장소는 폐쇄하겠다 이렇게 해서 대구시가 전혀 확진자가 없었는데 네. 이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지방 감염을 뭐 인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역학관계를 더 조사해 보기는 해야 되는데 대구시가 비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추가 속보도 전해드릴게요. 징역 17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1심 때보다 2년이 늘어났어요. 보석이 취소가 돼서 다시 구속 수감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1번째 환자들 네, 얘기하다가 그렇습니다. 오늘 막 저 뭐 법원하고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약간 좀 헷갈리긴 한데요. 네. 31번째 이제 환자가 중요할 텐데 이 환자 관련해서 사실 이야기가 지금 단계에서 매우 또 중요합니다. 네. 네. 그래요. 추가 확진자 가운데 11명이 31번째 환자와 연관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와서 걱정인데 네. 31번째 확진자가 다니던 신천지 대구교회 여기에서 같이 예배받던 사람들 10명이 지금 그 추가로 감염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네. 병원에서 접촉했던 앞서 말씀드린 그 한방병원에서 일하던 분이 추가로 감염이 돼서 11명은 이 31번째 환자와 이렇게든 저렇게든 접촉이 있었던 사람으로 보이고요. 네. 대구 경북 내에 추가 감염자 나머지 2분도 혹여 연관성이 있느냐 이걸 조사하고 있는데 이 31번째 확진자는 열흘 동안 교회, 호텔을 오가면서 지역사회를 뭐 무방비 상태로 호텔 돌아다녔거든요. 결혼식장 갔다 왔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같이 그 뷔페에서 음식을 누구와 몇 명이나 같이 먹었는지 좀 파악하기가 어렵고 일단 대구에서 170여 명을 격리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70여 명. 신천지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받던 사람이 한 1000여 명 된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또 나아가서는 뭐 일부의 주장입니다만 교회 측이 예배에 참석했던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면 한다는 뭐 내부 공지가 네. 있었다. 조금 전에 이제 허리케인 네. 데스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주장이 있어서 이 부분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31번째 이 환자를 혹시 슈퍼 전파자가 되는 거 아니냐. 되는 것 아니냐. 예. 네. 슈퍼 전파자가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래서는 안 될 텐데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슈퍼 전파자의 밑줄 쫙 쳐야 됩니다. 이름이 무서워요. 슈퍼 전파자라는 뭐 게. 다른 뭐 중요 핵심 키워드인 경우에 밑줄 쫙 치고 싶은데 네. 이게 좀 마음이 내키지가 사실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첫 어린이 환자도 나왔어요. 11살. 지금까지 이제 미성년 확진자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린이 확진자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20번째 여성 확진자였는데 이 여성 확진자의 딸이 이제 11살인데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 자, 근데 배정찬 소장. 네. 그 머플러 있잖아요. 어제는 네. 안 메고 오더니 그 쥐색이에요? 이 시그니처죠. 배 소장님 하면 네네. 목도리죠. 목도리가 원래는- 이거 쥐색 목도리 하나밖에 원래는 없어요. 아마 이 색깔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변했어요? 변하고 그 나서 원래 이제 흰색이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맞나요? 아니 근데 그 빨아서 이렇게 감고 다니는 거예요? 도대체 겨우내 그거 두르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소독과 방역이 된 거죠. 어떻게요? 소독과 방역이 이제 소독과 방역이 어떻게 돼요? 지금 진행을 빨리 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요? 네. 개인 위생에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예. 청취자분들도요. 네. 매주 수요일 날 무거운 녀석들 하면 그냥 아 마른 하늘에 그냥 천둥번개가 바바바방 쳐가지고 말이에요. 감동입니다. 이게 가슴에 네. 사무쳐요. 네, 날벼락 박연미 선생. 와, 웬 날벼락이에요. 자, 조금 전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소식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네. 다시 이제 17년 징역 선고를 받아가지고 다시 이제 재수감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이 선고가 됐었거든요. 이게 16개월 전인데요. 삼성의 뇌물 혐의 액수가 종전 67억 원에서 119억 원대로 늘어나면서 검찰이 애초에 1심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3년, 벌금 32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였는데 네. 법원이 징역 17년을 선고를 해서 2년 형량이 늘어났고요. 보석도 취소가 돼서 다시 구속 수감이 되게 되었습니다. 네. 네. 항소심 이번 재판 도중에 삼성으로부터 51억 뇌물 수수한 혐의가 추가됐는데
형량이 하여튼 늘어났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가장 핵심은 그 삼성에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인정되는가 부분인데 인정이 된 것이고 그리고 피고인이 다스의 실소유자인가 이명박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죠. 이 부분도 내용이 이제 사실로 넉넉히 인정된다고 1심에서 판시가 됐던 부분인데 근데 검찰 구형량에는 못 미친 거죠. 검찰은 징역 23년을 했는데 네. 구형했는데 징역 17년이 됐고 예. 조금 검찰의 이 구형량에는 못 미쳤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뭐 벌금 액수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50억이니 뭐 300억이니 얘기하는데 실감 나요, 두 분? 실감이 안 납니다. 이게 그 돈이요 실제로 제품으로 돼 있는 그 조폐공사에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예. 벽돌 한 장 사이즈 있잖아요. 예. 5만 원권으로 벽돌 한 장 사이즈가 5천만 원이에요. 부피로 따졌을 부피로 때 따지면 그러니까 거기서는 경산에 있다는 조폐공사 그렇죠. 거기 제가 거기 가봤는데 가보셨어요? 거기 보면 이게 한국은행에서 이게 돈이다라고 인정하기 전까지는 돈이 아니고 제품이거든요. 네. 근데 딱 그거 한 장이에요. 야, 벽돌 빨간 벽돌 한 빨간 장. 벽돌 한 장 사이즈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5만 원권을 그렇게 쌓으면 벽돌 한 장. 딱 그 비닐 포장으로 딱 제품으로 하나 딱 그게 포장하면 5천만 원이라고요? 그게 5천만 원이에요. 그 두 개는 두 개면 1억인 해봐야 거예요. 1억이고. 네. 돈 이야기를 상당히 오래 하시네요. 네? 돈 이야기를 상당히 오래 하시나요? 나 갑자기 졸음이 확 달아나신 표정이에요. 저한테는 그게 돈인지 돈가스인지 분간이 안 되네요. 그래서 다 쓰 돈은 다 쓴 건가? 됐어요? 아 참. 50억. 저는 실감이 안 나니까. 김경래 PD가 만 원만 줬으면 좋겠어요. 아 그때 돈 꿔줬잖아요. 아직 안 갚았어요? 제가 꽂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빌려줬잖아요. 그때 막걸 먹을 때 만 강남- 원만 꿔달라 해서 꿔줬는데 아직 안 갚았어요? 강남 무소식이에요. 저분은 소식이 없는 분이에요. 소식이 없어요? 자, 세 번째 이제 정치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범보수 통합 신당이 이제 출범을 했어요. 근데 현판식 하자마자 뭐 당 내부에 신경전이 뭐 예? 팍팍팍 튀고 있어요. 스파크가.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미래통합당으로 이제 출발을 했는데 당장 중요한 게 공천을 어떻게 할지 또 전략 공천 지역도 발표를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대구 경북 공천인데 이 공천도 면접이 연기가 되고 유승민 의원은 또 행사에 참석도 안 하고 네. 또 김영호 공관위원장에 대해서도 뭐 공관위원장이 추가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서로 합의가 안 됐다는 내용이 나오기도 하고 네.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출발부터 삐그덕 되는 거냐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 오늘 오후 예정됐던 대구 지역구 공천 신청자 면접을 미뤘다면서요? 네, 결론이 안 났다는 얘기고 일단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까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수도권 공천 대상자들부터 정리를 하고 가겠다. 그러니까 복잡한 거 나중에 하자 이런 얘기인데 예. 오늘 오후에 원래 대구 총선 예비 후보자 면접을 했어야 하는데 이게 내일로 연기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김태우 전 경남지사에게는 면접 일정도 아직 통보가 안 됐습니다. 네.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경우에도 그 양산을로 지금 나갈 것 같아요. 나갈 네. 것 같은데 아직 이분도 면접을 보지 않았고 오. 김태우 지사한테는 창원 성산 얘기가 나오는데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고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세종시로 출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여기까지 얘기가 나와 있는데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미래통합당에 미래가 있을 건지 통합이 될 건지 이것도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왔던 이야기가 박연미 토로 기자가 잘 지적을 했듯이 통합이 문제가 아니라 다들 이야기를 했어요. 공천이 문제다. 네. 공천. 네.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상당히 안에서의 잡음이 해소되지가 않고 있는데 그래서 결과 정리가 필요하다. 1년의 발표를 내일로 좀 미루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가만히 보면 이게 일정을 단순히 미루는 게 아니라 내홍이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어떤 지역을 전략 공천 지역으로 할지 어떤 지역을 단수 공천으로 할지 또 하나 사실 아주 민감한 문제는 이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에서는 당헌 당규상으로 이 국민 공천 배심원단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배심원단 자체가 폐지가 됐어요. 네, 통합하면서 통합당 없어졌죠. 되면서요? 네네, 통합되면서. 그런데 설명은 미래통합당 당헌 당규는 미래통합당이 생긴 지가 얼마 됐습니까? 그런데 당헌 당규를 누가 다 숙지를 할까요?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신청했던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는데 배심원단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발표를 하면서 또 내용은 깊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라는 또 우려가 나옵니다. 저희 이제 우리도 이제 당 만들면 무겁당 하기로 네. 했잖아요. 네. 무겁당이 이제 일당 백이죠. 우리도 공천을 해야 되는데 네, 제가 당 당원당규. 대표니까 네. 네네. 그냥 전략 공천하려고요. 배종찬 소장은 저기 해장국집으로 출마하고. 알겠습니다. 네. 저는 어떤 박근혜 기자님. 업계를 한번 대표해 볼까요? 어디요? 저는 어떤 업계를 할까요? 아니 뭐 아무데나 희망하시는 대로. 저는 뭐 저의 어떤 엘레강스한 이미지에 맞게 네. 어떤 막걸리 업계 이런 막걸리 업계. 네. 막걸리 한 잔. 아니 근데 그러면 저는 좀 일구 앵커의 후광을 얻고 안성으로 출마하면 안 될까요? 아 이거 마쿠 정치 이런 거 안 됩니다. 야. 그래서 지금 마쿠 정치 하지 무겁당에서는 말라고. 그런데 안 나가요. 네. 어떤 음식점 위주로 가니까. 네. 자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어제부터죠. 미래통합당 공천 불꽃 튀는 경쟁하고 있는 데가 지금 부산 영도 아니에요? 네, 지금 이현주, 김무성 의원 지금 한판 대결 펼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김무성 의원은 불출마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무슨 경쟁이냐 이거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김무성 의원이 당내 최다선 6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울의 전략 배치 가능성이 있는데 불출마 의사를 밝혔고 뭐 서울 강북 차출설 등이 나옵니다만 당이 가라는데 가겠다.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현재 지역구가 부산 영도예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예비 후보들이 뛰고 있을 거고 아마도 김무성 의원의 후광을 입고 있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른바 김무성이 밀어주는 후보가 있을 텐데. 영도에 지금 현재. 있을 텐데. 있다는 말이 있죠. 네. 이현주 의원은 현재 지역구가 경기 광명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영도여고 출신이란 말이에요. 역시 부산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현주 의원이 한 2년 됐어요. 여기 거론한 지가. 그리고 김영호 공관위원장도 이현주 의원이 여기로 나가줬으면 하는 의중을 내심 내비치니까 아 그럼 그동안 그 동네에서 뛰던 사람들은 뭐가 표바따지에 온 되느냐. 사람들. 그 한 사람들이 서너 분 되신다며요. 그렇죠. 거기 또 플레이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김무성 의원도 이게 탐탁치 않다. 표심이 갈리는 일이다. 더 재밌는 거는 영도랑 상관없는 부산 사상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장제원 의원이 네. 지뢰 이제 발이 저린 거예요. 아 이렇게 하다가는 내 지역구에도 남이 들어올 수 있는 거 전략 아닙니까? 공천으로. 그래서 장제원 의원이 이현주 의원더러 경거망동을 삼가고 경기도에서나 바람 일으켜라. 네. 부산에 이현주 바람 필요 없다. 이렇게 그 맹공격을 하는 걸 보면 아, 이 공천 싸움이 정말 장난 아니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발이 저릴 때는 코에 침 발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옹하면 되지 않나요? 쥐가 네. 나면 발 야옹. 저리는데 왜 코에다 침을 발라요? 쥐가 나니까 야옹. 근데 장재원 의원도 뭐 그렇게 네. 페북에 썼습니다마는 또 진중권 전 교수가 네. 이현주 의원을 향해서 민머리 철새다? 이현주 의원이 한 건 삭발한 삭발밖에 거밖에 없다. 이게 정확한 삭발하면 표현이에요. 공천 주냐? 아주 또 날카롭게 또 그 네, 뭐 네, 그런 영도 글을 대전이 썼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삭발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아쉬워할 또 우리 허리케인 가족 있잖아요. 빠꾸. 나도 했는데. 무거운 녀석들이나 신경 쓰세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저 배종찬 소장도 철새란 얘기가 있어요. 전에는 가볍당에 있었다면서요. 요번에 무겁당으로 오셨다며. 저는 제가 말씀드려주는 건 한결같이 저는 일구 라인이었거든요. 한결같이 무겁당. 아니 옛날에 175에 45kg였다는 얘기가 있던데 슈퍼모델입니까? 자 이제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내드립니다.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여러 명 나오면서 31번째 환자가 이것이 되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까요가 오늘 퀴즈입니다. 뚱커벨 힌트 주세요. 둥커벨을 말문 막히게 한 이번엔 토르 박연미 기자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토스 그 영어 더하기 우리말인데요. 그 옛날에 연쇄점, 상회 이런 말 썼잖아요. 무슨 마켓?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어느 틈엔가 우리가 요걸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슈퍼마켓 이렇게 네. 부르기 시작했죠. 예. 언어 발음으로. 여기에다가 뭘 전하는 사람 한번 더 해봐봐요. 네, 그죠? 5글자. 예. 다 아실 거예요 이제. 네. 예. 아주 저 힌트를 깔끔하게 잘 주시네요. 최고인데요. 예. 예. 자 힌트의 여왕이라고 별칭을 하나 좀 더 붙여드리는 것 같아요. 그럴까 봐요. 네. 자, 청취자 여러분 정답 보내주십시오.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TBS 앱 열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시사 여전사 박연미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무거운 녀석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